네, 혜라님, 김건희 여사 검찰 조사를 두고 지금 엄청난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그 서울중앙지검장이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보고를 하지 않은 채 제3의 장소에서 조사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검찰총장 패싱이 엄청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혜라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그게 중앙지검장이 혼자 그렇게 할 수 있겠나? 자기 윗사람인데 검찰총장이. 그리고 검사들의 조직 체계가 엄청 상명하복이 심하잖아. 그래서 윗사람이 시키면 뭐든지 해야 되는 그런 구조로 알고 있거든. 수직 구조로. 근데 윗사람을 패싱하고 그렇게 할 수 있나 혼자? 독단적으로? 분명히 대통령실에 언지를 받았겠지. 근데 이게 너무 부적절한 게 뭐냐면 예전에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윤석열 검찰총장과 추미애 법무장관의 그 당시 상황을 다시 보는, 재현하는 느낌이야. 그때 얼마나 국민들 속 시끄러웠어.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중재를 딱 해야 되잖아. 네. 해주지도 않고 날마다 싸우고 막 물고 뜯고 했지. 그래서 그때 내가 그걸 보면서 야, 정말 아랫사람들을 저렇게 진정을 안 시키고 저렇게 싸우면서 그 이기는 마음, 그리고 내 편 들어주는 마음이 올라와서 문재인 대통령을 저 말리지도 않는구나. 그러면서 봤던 기억이 있거든. 근데 똑같이 하네. 윤 대통령은 더군다나 자기가 그 피해자라고 느끼는 당사자였던 거 아니야. 패싱 당한. 그렇죠. 네, 그래서 본인이 내가 식물총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또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그거랑 이해 충돌이 있잖아. 자기는 남편이고. 네. 그래서 핑계는 민주당에서 그렇게 됐지만 어쨌든 국민이 보기에 일견은 납득할 만한 네. 이유가 있었던 거야. 근데 지금은 이유가 없어. 패싱할 이유가. 근데 패싱한 건 뭐야? 이원석 검찰총장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성역 없이 수사하겠다. 계속 소환 조사를 얘기를 검찰청에서 네. 소환 조사하겠다 이렇게 했단 말이야. 그러면 윤 대통령이 많이 모자라네 이분이. 이원석 검찰총장한테 맡겨서 차라리 영부인이 가서 검찰청에서 조사받고 이원석 검찰총장이 우리는 이렇게 특혜 없이 성역 없이 조사했습니다. 국민한테 까발리면 이게 대통령 부부한테 엄청 도움되는 거야. 너무나 공정하게 보이고. 어? 그리고 김건희 여사도 떳떳하지. 검찰청 가서 국민하고 똑같이 조사받았고. 네. 지금 여론에서 얼마나 특혜 뭐 성형 뭐 얼마나 난리가 났잖아. 이렇게 순하게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을 꼭 개입해서 있잖아. 다른 사람도 힘들게 하고 자기들 똥볼 맞아. 아니 뭐가 좋았는데. 그래 검찰청 안에 들어가서 수사받으면 의자가 없어? 왜 거기서 수사받는 거랑 제3지대에서 수사받는 거랑 뭐가 다르다고 왜 거기를 안 들어가는 거야? 굳이 부득불. 그래갖고 지금 이런 검찰총장 패싱 논란에 특혜 의혹에 역시 부인 감싸기 나오고 네. 김건희 여사 제대로 조사는 받았나? 그거 의심된다고. 댓글 봐. 안 믿는데 비공개에다가 총장 패싱까지 했는데 제대로 수사받았다고 어떻게 믿느냐고. 국민들이 다 이러잖아. 왜 이렇게 만들어? 자기 발등을 자기가 찢는 가해자 마음이야. 근데 지금 그 제3의 장소에서 조사를 한 그 지시를 최종 판단했던 서울중앙지검장은 얘기를 할 때 어차피 검찰총장은 수사지휘권에서 배제되어 있었다. 보고를 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도이치 주가 조작 사건을 먼저 조사를 하고 디올백 사건으로 넘어갔을 때야 보고를 할 수 있었다. 이런 식의 지금 반론을 제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아니 그걸 머리가 있는 국민들은 그걸 들으면서 맞네 이렇게 생각할까? 제발 좀 논리를 써서 궤변을 만들지 마. 이럴 때 국민은 정말 무시가 올라와. 죽이고 싶어. 왜냐면 수치당한다고 느껴. 내가 개돼지야? 네가 그렇게 논리를 쓰면 아 맞네요 이렇게 생각해? 국민을 뭘로 보는 거야? 이번 정권은. 그게 맞는 말이라고 봐 지금. 디올백을 행정관한테 그 사람한테 돌려주라고 했더니 깜빡 잊어서 몇 달을 이사할 동안까지 다 잊어버렸다. 이거랑 뭐가 달라. 그런 식으로 하니까 화가 나는 거야 국민이. 합리적으로 객관적으로 그럴 수도 있겠네. 심정적으로 이해가 가야지 내려가 국민만. 심정적으로 하나도 이해가 안 가. 논리적으로만 꿰어 맞춰서 궤변을. 그러니까 국민의 분노를 지르는 정권이란 얘기가 여기서 나오는 거야. 그리고 이원석 검찰총장한테 그냥 맡겨놨으면 이원석 검찰총장은 자기 권한을 제대로 행사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인정받는 느낌도 들고 오히려 충성했을 거고 윤 대통령한테. 네. 그리고 국민들은 또 이원석 검찰총장이 제3자가 객관적으로 얘기해 주니까 받아들이고 아 영빈도 조사받았네. 다 내려갔을 거고 모두가 좋아. 대통령도 그래도 아 끝내는 부인도 조사받게 하는구나 이렇게. 근데 조사가 제대로 안 받은 것 같은. 받고 왔다는데 국민들은 댓글 좀 보세요. 대통령실은.
제대로 조사 안 받았다고 난리지. 거기서 누가 확인했냐. 비공개에다가 검찰총장도 모르는데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하냐. 가서 커피 한 잔 마시고 왔을 거다. 다 이렇게 보잖아. 응? 왜 그렇게 처신을 합니까? 정말 부적절하게 그게 가해자 마음이야. 쓸데없이. 그리고 영부인은 난 진짜 영부인한테 실망했네. 차라리 나는 예전에 걸걸한 목소리로 녹취록이 까였을 때 아니, 차라리 좋네. 당당하게. 그랬거든요. 네. 근데 검찰청에 가서 조사받는 것도 이걸 못할 정도로 이게 소심해서 어떻게 씁니까? 그 대통령실에서는 현직 영부인이 직접 그렇게까지 가서 조사받은 전례가 없다. 이건 특혜가 아니다. 또 국힘에서도 이거는 그 경호법상 대통령 배우자도 당연히 경호대 말이 되는 소리를 해. 그러면 전직 영부인들은 디올백 받은 사람 있어? 백 받은 사람 있냐고. 백 받은 동영상이 다 돌아간 영부인이 있냐고. 그거 생각해봐. 케이스 바이 케이스지. 전직 영부인들이 안 받았으니까 나도 안 받아? 변명이지. 그런 식의 구차한 변명을 하니까 문제인 거야. 나 같으면 당당하게 해서 포토라인 서 찍어라 이래. 그리고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국민 여러분과 똑같이 특혜 없이 받겠습니다. 부끄러움 느끼면서 조사받고 다시는 이런 잘못 안 하겠습니다. 한마디 하면 모든 게 다 클리어돼. 그리고 가서 겸허하게 받고 나와. 잘 받았습니다. 또 보고하고. 그럼 우리 영부인 멋지다 해. 차라리 국민들은 용감한 사람 좋아해요. 영부인이 당정 개입했다고 막 뭐라고 하는 건 왜 그러냐면 당당하게 하지 않는다는 얘기야. 뒤에서 문자 보내고 누구 이용해 먹고 장해찬 앞세우고 뒤에서 가식을 떨어. 예를 들어 이건 거야. 친구 앞에서 나 너 미워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네. 나 괜찮아 너 좋아 이랬는데 뒤에 가서 이간질하면서 누구 다른 사람을 시켜서 미움 쓰게 하고 속닥속닥 하면서 이렇게 할 때 꼴보기 싫지. 마치 그거야. 영부인이 정치를 어떻게 안 할 수 있나. 정치란 뭐예요? 남에게 영향을 미칠 때 이미 정치의 시작이야. 그렇죠. 그래서 유명한 연예인이나 전부 정치를 할 수 있는 거야. 자기가 사안에 대해서 소리낼 때. 그리고 정치평론가 유명한 사람들. 진중권 교수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정치인이 아니지만 정치인이잖아. 필드에서 뛰지는 않지만 직관적으로 자기의 견해를 얘기해서 영향을 미치는데 얼마나 자기의 견해를 얘기했을 때 국민의 지지를 받느냐. 이게 정치하는 거야. 그러니까 영부인이 정치의 입김을 전혀 안 쓸 수가 없는데 우리나라 영부인들은 그동안 안 써왔어. 쓴다고 해도 누가 뭐라고 얘기 안 해. 공개적으로 기자회견에서 썼을 때 뭐라고 할 건데. 왜 말하냐. 그래 말하는 것 같고. 모든 사람은 다 정치하고 있는 거야. 개인도. 내 입장을 얘기할 때 작은 정치야. 우리 조직에서. 그렇지? 큰 정치가 국민과 국가를 상대로 하는 거고. 그러면 정치를 하고 싶어. 자기 소리 내고 싶으면 떳떳하게 하세요. 영부인은. 뒤에서 그렇게 하면서 겉으로 조신한 척하지 마 좀. 그래서 나는 그래 당당하게 하겠거니. 근데 또 막 울면서 조신하게 있겠대. 그럼 조신하게 있든지 조신하게 그냥 아픈 곳을 돌보면서 옛날 영부인 하듯이 하든지 아니면 멋지게 떨쳐 있고 큰 소리 내고 국민한테 직접 자기의 소외를 진심으로 밝히고 이렇게 행보를 하세요. 미셸 오바마나 힐러리 클린턴처럼. 근데 도대체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알 수 없는 행보를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검찰 소환 조사도 이게 제대로 못 받으면 오히려 의구심은 더 들고 더 들게 하고 뒷말은 더 무성하고. 그래서 온통 더 미움을 받고 대통령 힘들게 하고 차라리 그 노치록에서처럼 걸걸하게 웃으면서 할 말 다 하고 배짱 좋은 영부인하고 명품백 들고 그냥 멋지게 차려입고 해외 가고 그럼 국민 뭐라고 안 해요. 겉으로 이렇게 얌전한 척하면서 에코백 들다가 외국 가면 명품백 들고 네. 가식적인 모습을 싫어하는 거야. 앞뒤가 다른 모습 그걸 싫어하죠 국민들은. 그런 모습을 보이니까 문제가 있는 거야. 어떻게 할지 스탠스를 제대로 못 취하고 우왕좌왕하는 거야. 뒤에서는 전화를 그냥 문자를 그냥 장관들한테 엄청 돌리고 그래서 정치지. 설들이 굉장히 굉장히 많지. 부적절하지. 외간 남자한테 그렇게 전화질이라고. 그러지 말고 떳떳하게 할 말 있으면 기자회견 불러서 하고 자기 소리 내세요. 당당하게. 그걸 누가 뭐라고 해. 네. 근데 이런 부분이 부적합한 거지. 그 정청래 최고위원이 이제 26일 날 윤석열 대통령 그 탄핵 청문회가 있는데 나는 출장을 못 간다. 김 여사 직접 나와라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헤라님이 김건희 여사라면 직접 나가실 건가요? 난 직접 가. 잘 됐지 뭐. 저들이 나를 계속 콜거리니 줄리니 했잖아. 그치? 네. 그럼 국회의원의 책무가 세비 처먹고 그렇게 영부인 헐뜯는 거야? 맞잖아. 영부인 입장에서 볼 때. 자 부적절하잖아. 네.
그러니까 나 같으면. 그래, 내가 간다, 기다려. 이러고 확 나가. 저들이 특히 막 말하면서 정청래 의원도 나올 거라고 기대 안 할 거야. 이럴 때 나가야 돼. 아, 그렇지. 허를 찔러야 돼. 적을 이기려면 네. 적이 생각 못한 쪽으로 가야 돼. 네. 돌발 변수야. 네. 나가면 당황할 거고 아무리 간이 커도 영부인한테 책상 치면서 에이 막 이렇게 못할 거야. 그렇게 간땡이가 부은 국회의원 별로 없을 거거든. 그래도 앞에선 예의를 지킬 거야. 당당하게 얘기할 거예요. 가서 국회의원의 책무가 영부인 공격하고 사생활 캐는 건가. 국민 보기에 그게 아름다울까. 당당하게 얘기하고 그것 때문에 국민들이 시끄럽고 어지럽고 그래 내가 성형을 했다 쳐. 과거 성형 사진 봐갖고 좋을 게 뭐 있냐. 내가 봐도 별로 안 이쁜데 국민이 기분 좋으시겠냐. 네. 왜 국민이 그런 걸 알아야 되는가. 내가 안 까발리는데 왜 너희들이 그렇게 까발리는가. 그게 국회의원으로서 할 도리인가. 난 그런 거 물을 것 같아.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제 녹취록이나 전해진 바에 따르면 김건희 여사의 성정이 되게 할말하고 자기 의사가 분명하신 분인데 공개적으로는 한 번도 그걸 밝히지 않았는데 차라리 아니 할만하는 그래, 양반이 그렇게 이따위 하면 행보를 해? 몰래 숨어갖고 그 겉으로는 이쁜 척하고 조신한 척을 왜 해? 위선적이지. 그래서 싫어하는 거야 국민들이. 당당한 걸크러쉬로 차라리 까라. 딱 얘기하면 네. 국민들 안 싫어해. 우리 국민은 그렇게 의식 수준 낮지 않아. 미셸 오바마나 그럼 힐러리 클린턴 보고 뭐라고 안 하잖아. 그치? 과거? 과거는 흘러갔어. 왜 과거를 논해? 지금 현재를 얘기해야지. 미래를 논하고. 그거를 직접적으로 딱 얘기해 주는 거지. 민주당 의원들한테. 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일거에 반전이 일어나. 국힘 지지자들 좋아하게 돼 있고 영부인에 대해서 나쁘게 생각 안 해. 그리고 이번에 조사받을 때도 탁 가서 받아야 되는데 나는 정말 너무 찌질해 보였어. 제3의 장소에서. 본인은 그게 권력의 갑질. 나는 이렇게 특혜를 받는 사람이라는 의식이 있을지 모르지만 야 정말 너무 결기없고 용감하지 않네. 잘못했을 때 벌 받을 용기가 있는 사람을 좋아해요. 국민들은. 이재명 대표도 왜 싫어하는 줄 알아? 잘못했는데 벌 받지 않잖아. 쥐새끼처럼 숨어다니고 야비해 졸렬하고 비열해. 그렇게 두려움이 세고 약자 마음이 세서 결기가 없는 찌질한 열등이 마음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야당 대표를 합니까? 나라를 대통령을 어떻게 합니까? 수치스러워 난 솔직히. 잘잘못을 떠나서 잘못할 수 있다고 봐 나는. 이재명 대표 잘못도. 하지만 그거 용기 있게 벌 받고 잘못했습니다를 못해. 그런 용기 없는 사람이 무슨 대통령이야. 난 그렇게 보거든. 그래서 김건희 여사도 똑같아. 이번에 보고 실망한 게 디올백보다 더 실망했어 나는. 디올백은 순간 미쳐서 받을 수도 있지. 그리고 거절하는 게 나 같아도 누가 선물 줄 때 거절하는 거 참 그 사람이 마음 아플까 봐 좀 그렇거든. 그럴 수도 있거든 순간적으로. 그런데 그 후속 조치가 미흡했어. 빨리 돌려주거나 아니면 밝혀졌을 때 사과를 바로 했으면 될 걸. 그걸 우물쭈물하다 이제 소환까지 당하는데 이번엔 또 제3의 장소. 네. 항상 이런 식으로 해서 대통령에게 부담을 주고 똑똑한 척만 하지 정말 멍청한 거예요. 네. 너무 멍청해요. 그리고 윤 대통령도 너무 멍청한 게 뭐냐면 과거에 이명박 대통령 얘기하면서 텔레비전에 나와서 뭐라고 했냐면 이명박 대통령 네. 형을 조사했대 자기가. 그래서 그걸 보고했는데 이명박 대통령이 경로하면서 트집 잡고 혼내킬 줄 알았나 봐. 근데 별말 없이 아무 말 없이 그냥 해라는 식으로 해서 자기가 되게 그때 놀랬나 봐. 그러면서 오히려 윗사람에 대해서 어떤 마음이 생길까? 존경심.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도 전격적으로 사면한 거야. 존경심이 올라오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때 만약에 이명박 대통령이 경로하면서 못하게 다른 거 트집 잡아서 못하게 하고 막 했으면 자기가 어떤 평가를 했겠어. 본인이 평가 잘하더만. 문재인 정부 시절에 청문회에 나와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어느 정권이 제일 투명하냐 이렇게 물었어. 그때 이철인가 국회의원이. 이 사람의 의중은 뭐야? 우리 정권이 제일 투명하다고 할 줄 알고 물었더니 이명박 대통령 얘기를 하면서 그때 그렇게 자기의 측근을 갖다 수사하라는 걸 보니까 거기가 진짜로 투명하더라. 그래놓고 자기는 지금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자기 부인 감싸기를 하고 그걸 보는 아랫사람들. 검찰총장이 어떤 마음이 들겠어? 졸렬하게 보지. 그리고 중앙지검장은 어쩔 수 없이 대통령이 검찰총장보다 위니까 따라가지만 멋있겠냐고. 대통령을 보면서 진짜 존경하겠냐고. 지금 살아있는 권력이라 그냥 쩔쩔 매는 거지. 멋있어 보여? 그러니까 자기가 존경받을 짓을 안 해. 수치를 몰라. 얼마나 부끄러워. 자기가 한 짓이. 근데 거기에 일조를 하는 게 진짜 김건희 여사가 용감하면 윤 대통령이 저렇게 하지 않을 거야. 네. 나 같으면 설득할 거야. 여보, 내가 받을게. 당신은 공정해야 되는 사람이니까.
내가 잘못했으니까 국민께 용서를 받을게요. 이러고 자기가 총대 메고 해야 되는데 이제 봤더니 김건희 여사도 용감한 척만 하지 결기 하나도 없네. 굉장히 실망했고 그리고 국민들이 이번에 김건희 여사가 이 조사를 받고 나서 아직 여론조사 안 했지만 네. 절대 올라가지 않았을 거야. 오히려 이거로 의혹이 더해지고 역시 자기 부인 감싸기로 실컷 조사 받고 나서 역효과가. 역효과가 나네. 네. 이게 참 어리석은 열등이 가해자 큰 거예요. 그 대통령실에서는 이걸로 타결을 해보자 해서 조사에 응했을 텐데 오히려 더 자기 발등을 자기가 찍는 결과가 나온 거지. 이제 대통령실 김건희 여사 입장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해주셨는데 검찰 내부에서는 이게 하극상이다. 중앙지검장이 검찰총장한테 보고도 안 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뭐 이원석 검찰총장은 자기 거취에 대해서 뭐 격려를 할 정도로 이렇게 반응을 했는데 검찰 내부의 하극상이다. 이런 관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하극상 맞지. 하극상을 한 사람보다 하극상을 시킨 장본인이 더 나쁜 거야. 검찰총장보다 대통령이 높으니까 그 더 높은 사람이 시키니까 할 수 없이 하극상을 한 거지. 이 사람이 안 시켰는데 그냥 하극상 하나? 그렇잖아. 네. 그래서 하극상을 시킨 장본인이 더 문제인 거죠. 그 역풍을 맞을 거야, 윤 대통령도. 그게 미움이라는 거야. 소리 지르고 격노보다 더 큰 미움. 아랫사람들을 화합시키고 사랑하게 하고 서로 검찰총장 말을 잘 따라라 이렇게 가르쳐야 되는데 하극상을 가르쳐. 그러니까 본인은 가르친지도 모르고 하극상을 가르쳐. 이러면 어떻게 되죠? 똑같은 처지를 당하게 돼. 하극상 하는 아랫사람 때문에 자기가 곤욕을 치르고 정권을 뺏기게 돼요. 그걸 알아야 돼. 그 미움을. 윗사람은 윗사람의 도리를 못할 때 아랫사람들을 화합시키고 순종하게 만들고 그럴 때 나도 똑같은 꼴을 안 당하지. 하극상을 하게 만들었어. 그럼 자기는 안 당할 것 같나? 남한테 한 그대로 자기가 돌아오는 거예요. 네, 어쨌든 지금 헤라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번 김건희 여사의 그 조사 방식이 대통령실이 둔 악수 중에 악수였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한동훈이 돼야 돼요. 이런 식으로 계속 앞으로 할 거 아니야. 그럼 이 정권이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제대로 가겠어? 날마다 이 짓을 할 텐데? 이게 바보짓을 하면서 모르지 바보짓인 줄. 근데 한동훈 후보는 그래도 머리가 있어 바보짓인지 알거든. 그래서 당에서 대통령의 직원에서 못하게 하고 견제를 해주고 그래야 국힘이 망하지 않아요.